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 사람을 인도니까 이 로봇에서 살펴봤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2교시에서는 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 로봇을 우리가 만드는 어떤 하드웨어를 우리가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로봇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모터인 바로 서버 모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는 뭐 DC 모터, 우리가 AC 모터, 뭐 스템 모터, 그 다음에 서브 모터,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모터들이 있습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전기적인 신호를 운동 에너지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게 일단은 모터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이 서브 모터는 일단은 구조가 간단하고요. 우리가 이 회전의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전자 소자에서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가 무거운 물건들은 들 수는 없지만, 뭐 간단하게 이렇게 로봇을 움직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행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브모터는 이 표준 서브모터가 있고요, 연속 회전 서브모터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표준 서브모터는 0에서 170도 혹은 0에서 180도, 360도를 도는 게 아니라 이 절반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문을 열거나 닫거나 아니면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발을 360도까지 회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연속 회전 서브 모터를 이용해야 되지만, 그냥 걷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표준 서브 모터만 가지고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리가 로봇에서, 이 개구리 로봇에서는 이 표준 서브 모터 4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도르래 같은 거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 36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연속 회전 서브 모터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모터는 우리가 3개의 단자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자는 이 전원이 들어가는 VCC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단자는 접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서브 모터를 회전을 시킬 때 사용하는 우리가 기본적인 단자인 이 제어 단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자들을 우리가 아두이노에 연결하시면 되는데, 특히 제어 단자를 우리가 이 PWM 신호가 나오는 단자들한테 연결하면 되는데, 이 아두이노는 이 PWM 신호를 제공하는 여러 개의 단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WM 신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PWM 신호는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전기 신호는 0과 1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단위 간격에서 0의 %와 1의 %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신호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0이 몇 %냐 1이 몇 %냐를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신호가 바로 PWM, 그래서 펄스의 간격을 가지고 모듈레이션 하는 이러한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그림을 보면 지금 우리가 그 비율을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0이 몇 % 있느냐, 다음과 같이 0이 100%가 있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0%라고 그러고요, 1이 그러니까 5V가 25%가 있으면 25%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25V, 그러니까 1이 50%가 있으면 50%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르고요, 1이 75%가 있으면 75%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이 간격이 전부 다 1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100% 듀티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우리가 듀티 비율을 이용을 해서 어떤 뭔가를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브 모터는 우리가 PWM 신호를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바로 모터의 회전의 우리가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PWM의 이 듀티 사이클이 0이면 0%이면 0도고요, 45%이면 45도고, 90%이면 뭐 우리가 45%면 90도고 100%이면 180도가 돌아가는 식으로 우리가 이 듀티 사이클과 180도의 간격을 우리가 그 도를 이용해서
이 회전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두이노에 보면 PWM 신호를 보내는 단자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를 보면 아날로그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그래서 5V와 그라운드를 출력하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입출력 단자가 있죠. 디지털 입출력 단자를 보면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가 있는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단자만 이러한 우리가 서브 모터를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브 모터를 연결을 해서 우리가 PWM 신호를 보내주면 되는데, 이 PWM 신호를 보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단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두이노의 서브 모터는 이 서브모터.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핀에 우리가 서브모터를 연결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서브모터 핀을 일단은 10번으로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라고 하는 이 객체를 하나를 만드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서버 객체를 지금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는 0에서 우리가 180도가 되는데, 현재 위치를 우리가 지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전역 변수로 현재 위치를 여기다 설정해 놨죠. 그 다음에 서브 모터의 현재 핀이 10번인데 여기다 직접 10번이라고 써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앞에 썼던 상수값을 여기다 써도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모터는 0에서 일단 180도로 갔다가 다시 180도로 진행으로 올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0에서 180도까지 1도씩 변화를 시키는데, 이 서브 모터에 라이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브 모터의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너무 빨리 움직이면 우리가 모터가 타버리거나 아니면 모터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 신호보다 모터가 움직이는 신호가 더 늦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딜레이를 줘야 되는데 한 15mm 정도까지 딜레이를 하면 1도씩 딱딱딱딱 움직이게 되고요. 이게 180도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180도가 되면 180도에서 0도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코드인데, 이 코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서브 모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서브 모터를 여러분들이 0도, 아까 90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드를 이용해서 이 서브 모터의 포스를 우리가 90을 써주게 되면 기본적인 서브 모터들을 90도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초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뒤를 보시면 우리가 이 또 센서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터들을 우리가 이 동작을 시키고 뭔가 센서를 사용을 하실 때, 이 지금 로봇에서는 오토봇에서는 이 초음파 센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우리가 앞에 이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충돌을 감지할 때 많이 사용하는 센서인데, 우리가 이 초음파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의미하는데, 이 초음파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소리를 우리가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뭐 박쥐라던가 이 돌고래 같은 동물들은 이러한 또 초음파를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초음파는 이 물체에 부딪히면 이 반사하는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반사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배에서 물에다가 이 밑에다가 이렇게 초음파를 쏘게 되면 이 물고기 같은 것들이 있을 때 반사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군 탐지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아니면 장애물이 있는 것을 확인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음파를 쏘게 되면 이 음파는 이 온도와 이 기압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집니다만 기본적으로 약 1초에 약 340m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속은 340m인데 음속보다 빠른 경우를 우리가 초음속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음속과 이 시간을 우리가 이용하게 되면 앞에 물체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앞쪽으로 우리가 이 초음파를 내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서, 시간을 재서 얘를 음속으로 곱해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이 발사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2배 걸리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앞에 물체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초음파를 이용하는 센서를 우리가 초음파 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두이노나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러한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초음파 센서는 바로 HC-SR04라고 하는 센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는 기본적으로 이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이 송신부와 그 다음에 이 초음파가 발생이 돼서 앞쪽으로 나갈 텐데 충돌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보내고 받는 식으로 이렇게 뭔가 충돌돼서 돌아오는데, 이렇게 보내고 받을 때 일단 보내는 부분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보내고 받을 때 이렇게 받는 수신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속이 우리가 이 340m/s죠. 초당 34가 되는데 보내고 받는 시간을 계산하고요. 얘를 음속을 곱해주고 왔다 갔다 우리가 이게 왔다 갔다 한 거리에 대해서 2번 왔다 갔다 하니까 얘를 2로 나눠주면 앞에 장애물까지의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C-SR04의 이 최대 측정 거리는 4m이고요. 이 최소 측정 거리는 2cm입니다. 2cm보다 적은 경우는 측정하는데 값이 부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4m보다 더 큰 거리에 있는 물체는, 그러니까 더 멀리 있는 물체는 뭐 측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값이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은 초음파 센서 같은 거를 또 많이 이용을 하고요. 멀리 있는 경우에는 음파 센서, 그러니까 다른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거나 우리가 레이저 기반의 어떤 센서 같은 거를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센서는 우리가 4개의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5V를 연결하는 VCC와 그 다음에 전기가 나가면 당연히 전기를 우리가 들어오는 부분 그라운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강부하고 발광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강부를 제어하기 위한 트리거 단자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충돌하고 나서 돌아오는 전파, 그러니까 음파를 검사하기 위한 우리가 에코 단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4개의 단자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단자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전방의 장애물을 탐사한다던가 아니면 거리를 측정한다던가 물의 수위를 검사한다던가 이러한 곳에다가 우리가 이 초음파 센서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여러분들이 얘를 연결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VCC는 5V,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쪽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아두이노에. 그 다음에 우리가 트릭하고 에코 단자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에 이 디지털 단자 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일단 트리거 단자는 우리가 디지털 단자인데 셋업에서 뭐라 해야 되죠? 우리가 핀 모드를 설정해야 되죠. 디지털 단자는. 그래서 핀 모드를 출력해서 트리거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단자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모드에서 얘를 입력으로 쓸 것인지 출력으로 쓸 것인지를 반드시 설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핀 모드를 인풋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코는 인풋, 그러니까 반사돼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인풋, 트리거는 초음파를 내보내는 부분이니까 아웃풋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측정된 거리를
우리가 확인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시리얼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시리얼 모니터는 이 아두이노 ID에 보면 이 아두이노랑 통신을 해서 이 아두이노의 값을 우리가 이 출력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뭐 이렇게 기능을 제공합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보내는 쪽과, 그러니까 아두이노와 이 받는 쪽, 이 PC하고 속도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9600 값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아두이노에서 9600을 설정해 주시면 아두이노 ID에서 우리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시리얼 포트의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주기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먼저 트리거를 합니다. 트리거를 하는데 이렇게 로우 신호를 보내고요. 일단 2초간 기다렸다가 하이 신호를 보낸 후에 10초간 기다렸다가 일단 로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까 우리가 이 초음파 센서에서 추광부에서 이 신호가 요 10초 정도 이렇게 되는 신호가 나가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트리거 신호를 계속 보내주면 트리거 신호에서 나오는 값이 에코로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코로 받을 때까지 일단 기다립니다. 그래서 트리거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기본적으로 한쪽에서 이 초음파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재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일단은 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돼서 에코 쪽 핀으로 이 펄스가 들어올 때까지의 일단은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시간이 마이크로 초로 넘어오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해죠. 그래서 아까 음속은 초당 340이니까 얘를 마이크로로 하면 3.4로 나눠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가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얘를 2로 나눠줘야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측정된 거리를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해주면 되는데, 현재 얘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340 밀리미터로 우리가 3.4로 나눴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0.1초마다 우리가 뭔가 아주 빨리 움직이는 물체를 측정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뭐 1초나 0.1초마다 측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아두이노 ID를 보면 우리가 이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ID에 우리가 메뉴를 보면 우리가 요 시리얼 모니터 스케치에 요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툴에 있는데, 이 걔를 열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요 우리가 시리얼로 출력하는 내용이 이렇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측정된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뭐 이 로봇에 사용하는 이 모터와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로봇에 일단은 또 활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로봇은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두이노 나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나노는 가장 작은 형태의 아두이노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하고 거의 비슷한 뭐 아트메가 뭐 328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클럭 주파수는 16MHz, 플래시 메모리는 2KB, 그 다음에 사용하는 램은 우리가 메모리는 2K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32KB고 램은 우리가 2KB를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5V로 동작하는 거하고 뭐 디지털 핀이라던가 아날로그 핀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일단 크기가 작죠. 크기가 작기 때문에 뭐 우리가 로봇이나 이런 작은 물체를 만들 때는 편리한데, 아두이노 우노를 우리가 사용하시는 시스템에서는 얘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 디지털 실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아두이노 우리가 나노를 보면 지금 PC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미니 USB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운데 아트메가 328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LED 인디케이터가 있고요. 리셋 스위치가 있죠. 아두이노랑 우노랑 똑같죠. 그 다음에 디지털 단자가 여기에 있고요. 그라운드와 VCC 3.3V, 5V 단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날로그 단자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우노하고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지 핀의 위치와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노에다가 직접 로봇을 연결하셔도 되긴 합니다만 얘를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노 IO 실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 나노를 꼽으면 이 외부에 여러 개의 단자들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특히 이 로봇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서브 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모터를 우리가 이 아두이노 나노에 연결하시려고 하면 이 브레드보드라던가 뭐 상당히 복잡한 어떤 여러분들이 회로를 구성하셔야 되는데 이 나노 IO 실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핀에다가 직접 서브 모터를 꼽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직접 울트라 초음파 센서를 연결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뭐 자주 사용되는 뭐 I2C라던가 뭐 이러한 단자들을 일단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위쪽을 봐보시면 나노를 꼽을 수 있는 단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뭐 스텝 모터를 꼽을 수 있는 이렇게 있는 단자들, 그 다음에 GPIO 단자 같은 것들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디지털 단자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아날로그 단자를 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분에 따라서 여기다가 또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외부 배터리를 뭐 7V에서 12V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브 모터 같은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전원을 많이 먹게 되는데 우리가 이 별도의 이 서브 모터를 여러 개를 돌리는 경우에 이러한 또 실드가 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나노 IO 실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18650 요 배터리 두 개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이 회로를 조립한 거를 이미 보셨는데 거기에 18650 배터리가 지금 아래 두 개가 들어갔죠. 예, 그거를 이 나노 IO 실드에다가 일단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구성이 끝났으면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로봇을 위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위한 코드를 보시면 여러 개의 센서와 이 서브 모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일단은 코드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모터를 위해서 우리가 server.h라고 하는 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고요. 그 다음에 서브 모터를 디지털 2번, 3번, 4번, 5번에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는 6번, 7번에 연결을 해놨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회로를 여러분들이 로봇을 만들어 보셨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모터는 뭐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있으니까 우리가 4개의 요 서버에 관련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초기의 값과 뭐 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앞에 거를 붙여서 썼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필요하시면 별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은 우리가 왼쪽, 오른쪽, 앞으로, 옆으로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고 로봇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브 모터가 4개가 움직여야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게 발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러분들? 180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그냥 이쪽 범위에서만 다리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발 움직이시면. 그렇죠. 발을 앞쪽으로 이렇게 들고 뒤쪽으로 드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걷는 거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55도에서 95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55도에서 95도 정도로 맞춰놨고요. 그래서 발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지금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로봇이 앞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0도, 그러니까 그냥 제자리에 멈춰 놓게끔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형태는 앞으로 가고 뭐 멈추고를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코드를 수정하셔서 뒤로 가거나 아니면 회전하거나 뭐 이러한 다양한 코드들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앞으로 가고 멈추고만 코드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셋업에서 일단은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리얼을 아까 우리가 기본적인 아두이노 ID는 9600으로 통신을 하니까 아두이노를 9600으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센서에 디지털 핀을 출력과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초음파를 보내는 쪽은 아웃풋이고 에코를 받는 쪽은 입력으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우리가 핀이 아까 2번, 3번, 4번, 5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버 모터의 핀들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로봇이 멈춰 있어야겠죠, 가운데. 그래서 일단 스탑 로봇을 해서 다리가 가운데, 그러니까 기본 위치로 올 수 있도록 맞춰줍니다. 그래서 이 멈출 때 여러분들이 이 모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90도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게 또 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은 여러분들이 만든 모터에 그 로봇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에서 일단은 초음파 센서를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를 일단은 보내죠.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이렇게 트리거에서 나가면, 초음파 센서 나가면 우리가 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를 우리가 뭐 듀레이션을 0.3034로 나누고 얘를 왔다 갔다 2배니까 2로 나눠주면 거리가 나오겠죠. 거리를 실혈 모니터로 우리가 보내주고요. 얘가 특정한 거리보다 이상 있다. 그러니까 앞에 10cm보다 이상 있는 거리에 장애물이 있으면 로봇이 움직이고 장애물이 없으면 로봇을 멈추도록 해놨는데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 거리를 이용해서 스텝 모터를 조정해서 로봇을 우리가 앞뒤로 움직이게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제 우리가 로봇에 적용을 해서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